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지능소프트웨어 연구실 정지수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How to write a good scientific paper 챕터 9번에서 11번까지입니다. 오늘 진행될 발표는 다음과 같은 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커버레터에 대해서 커버레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커버레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어 리뷰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리뷰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세 번째로 리뷰 아티클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리뷰 아티클을 잘 쓴 리뷰 아티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커버레터는 검토를 위해서 저널에 논문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간단한 요약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은 리뷰 전에 1차적으로 디클라인과 어사인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커버레터의 특징이라고 하면 간결하고 요점만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맷에 대해서는 에디터별로 선호하는 포맷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율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의 디클라인을 결정짓는 요인은 저널의 목적에 알맞지 않은 주제거나 참신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장문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 디클라인을 보통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버레터는 이러한 디클라인이 되지 않도록 어필하는 것이 커버레터의 핵심입니다. 커버레터는 다음과 같은 7가지의 구조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제목과 원고의 종류를 기재할 것, 특히 특정 섹션을 위한 글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논문 내에서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그것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후 참신성과 학술적으로 중요도를 어필을 합니다. 이후 논문이 저널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기여가 될지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2개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장식으로 서술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단독 제출, 그러니까 다른 저널에 제출된 적 없는 유일 원고임을 명시해야 되고, 두 번째로 모든 저자가 저널 출판에 동의를 했으므로 이에 대해서 꼭 명시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버레터의 경우 넣지 않아야 될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결과에 대해서 과장하지 않을 것, 그리고 원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근거 없는 결론, 그리고 원고 텍스트에서 단어 단위로 반복되는 문장을 넣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앱스트랙트를 붙여넣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간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 많은 세부사항은 넣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피어 리뷰에 대한 설명입니다. 피어 리뷰란 저널 출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제출된 논문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을 피어 리뷰라고 하는데요. 이런 피어 리뷰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리젝트와 퍼블리시를 결정짓는 필터링, 그리고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조언을 주는 크리티즘, 이렇게 2가지 가치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뷰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리뷰를 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논문에 대한 간단한 요약, 그리고 이것의 특징, 그리고 이것의 중요도 여부와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연구의 질적 평가, 그리고 혹은 이 연구의 주제에 대해서 결함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적과 해결점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크고 작은 자잘한 수정사항에 대해서 지침을 주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형식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널 스태프들이 따로 복사, 편집을 하기 때문에 많이 세세한 것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후에 피어 리뷰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연구자가 제출을 하면 이후에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간단한 검토와 표절 검사를 진행하고 이후에 1차적으로 시니어 에디터가 커버레터, 제목, 초록으로 간단한 검토를 마친 후 어시스턴트 에디터를 배정합니다. 어시스턴트 에디터는 2차적으로 리뷰를 하면서 참신성, 중요도, 품질 등 주제에 관련된 검토를 마치고 리뷰어를 배정하여 이런 리뷰어의 리뷰를 받아서 결과를 결정하고 통보하게 됩니다. 이러면 연구진 리서처는 최종적으로 리비전을 하고 이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새로운 원고를 피드백하고 시니어 에디터는 이 원고에 대해서 편찬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먼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원고를 써서 제출을 하면 어시스턴트와 시니어 에디터는 원고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리뷰어에게 맡기게 됩니다. 리뷰어는 그러면 리뷰를 반환하면 이것에 대해서 리비전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원고에 대해서 리젝을 할지 억셉트를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어 리뷰에 해당하는 리서처, 그리고 에디터, 리뷰어 이렇게 세 명의 당사자들은 각자 필요한 책임감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리서처, 그러니까 이 원고의 작가인 경우에는 다른 곳에 편찬된 적이 없는 유일 원고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모든 저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주제를 다루는 저널에 퀄리티 있는 원고를 제출하고 그리고 선택한 저널의 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준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펀딩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서 저널이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에디터의 경우에는 편집 과정에 대해서 투명한 프로세스를 할 것이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공정하고 정중한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원고는 최대한 멀리하고 편집자를 위임해서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밀로 유지하면서 일정은 반드시 밀리지 않도록 잘 조율할 것, 그리고 공정하고 퀄리티 있는 그리고 마감을 제때 할 수 있는 리뷰어를 선택할 것, 그리고 당사자들이 윤리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상 지시를 내릴 것, 이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뷰어의 경우에는 원고에 대해서 의견을 편향시킬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이해관계를 공개를 했는데도 선택이 된 경우에는 최대한 공정한 리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일정에 맞게 리뷰를 마감해야 하며 그리고 공정하고 건설적이고 전문적인 리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피어 리뷰의 최대 가치는 논문에 대해서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며 그리고 모든 의견에 대해서 증거로 뒷받침되는 그런 상세한 검토를 제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디터와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다 기밀로 유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피어 리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부적합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파격적인 견해가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혁신을 늦추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작품의 주요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서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을 하기도 하고, 일관성과 객관성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편향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비싸고 출판의 지연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부된 기사들은 결국 다른 저널에 합격해서 결국 게재가 된다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뷰 아티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뷰 아티클은 어, 특정 주제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그러한 연구들을 모아서 어, 제공하는 그런 아티클입니다. 주제에 대해서 요점만을 뽑아서 서술한다는 특징이 있고, 이런 리뷰 아티클은 어, 특정 주제에 대한 논문들을 조직적으로 정리하여 보여주는 오거나이제이션,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각 논문들의 통찰들을 종합해서 분석적으로 보여주는 신서시스라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뷰 페이퍼의 주제는 대부분 저렇게 7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 현상에 대해서 2가지 이상의 해석이 존재할 때 이들을 종합하여 논쟁에 대해서 주제화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개념이나 어떤 발견에 대해서 역사적인 발전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는 경우, 그리고 어떤 방법이나 이론에 대한 진보, 그리고 하나의 어떤 중요한 모델링이나 어떤 방법론적인 것에 대해서 접근법과 장단점의 비교, 어, 여러 분야에서 또는 다른 응용 분야에서 어떤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서술하는 경우,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최근 이슈에서 얻은 새로운 통찰력, 왜 공동체가 특정 주제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주제를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 저희 컴퓨터공학 분야에서는 대부분 진보 혹은 접근법들의 비교,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의 프로세스나 방법의 사용, 이렇게 3가지를 보통 많이 분석하고 있는 리뷰 페이퍼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보에 대한 주제를 가진 하나의 리뷰 페이퍼인데요. 어, 이거는 Automatic Text Summarization, 자동 텍스트 요약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Introduction, 그리고 메소드 방법론들에 대해서 Organization, 그리고 이들의 결과적인 분석적으로 보는 시소시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 아티클의 구조는 인트로덕션과 컨클루전의 경우에는 연구 논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중앙 섹션이 약간 다 차이가 있는데요. 주제에 따라서 흐름과 그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이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서술할 것이냐를 염두에 두고 흐름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결과를 연대순으로 나열하는 것은 검토의 주제가 역사적 발전에 대해서 할 경우에 이런 서술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식으로 종합해서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쓴 리뷰 아티클의 특징은 첫 번째로 리뷰 논문의 청중이 리뷰에 포함된 어떤 논문보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리뷰 논문을 먼저 보고 이후에 이에 참조된 논문을 골라서 이후에 더 좁은 분야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리뷰는 비판적이지만 공정하게, 그리고 모든 결론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자들도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을 이런 리뷰 아티클에 포함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자신의 일에 대해서 객관적인 분석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비판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 저널 기사에 비해서 2배 이상 길며 수백 개의 참고 논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이 있는 저자들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리뷰지를 그 안에 녹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축적된 문헌의 양이 한정돼 있고 이슈가 최근에 핫했던 그런 핫토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 미니 리뷰라고 해서 전체 리뷰에서 인용 횟수와 길이가 원래의 리뷰, 전통적인 리뷰 아티클보다 절반 정도로 설정을 해서 어, 리뷰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의 구조화와 통합을 잘한다면 그런 리뷰 아티클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